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동아일보. 북한 제재 효과 보나. 중국의 석탄 및 철 수출 30% 감소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평창 숙소 목구에 티켓도 안 산다. 또 국민일보. 검찰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불법 자금 1억 원 수수 혐의 수사. 그리고 한국일보. 전 국정원장 4명 사법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벌어진다. 다음은 한겨레. 고엽제 전후회에 위례 금싸라기 땅 특혜 분양 의혹. 이번엔 경향신문. 김장겸 사장 해임안 가결. MBC 정상화 물고 텄다. 아울러 서울신문. 북한 병사 JSA에서 귀순하다 북한 측 총격에 부상 입었다. 이제는 세계일보. 밀어붙이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뇌신경의 정극심자 15년 누워있던 식물인간 일어났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14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오늘은 9개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 참 다양한데요. 김장겸 MBC 사장이 퇴출되고 MBC가 내일 파업을 끝낸다는 소식도, 북한군 한 명이 JSA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탈북하다가 북한 측 총격에 부상을 입었다. 이런 소식들이 눈에 띄는군요. 네, 오늘 경향신문이 김장겸 사장 해임안 가결을, 그리고 서울신문이 북한군 귀순 내용을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나머지 주목할 만한 일면 기사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관중석에 빈자리가 없게 해달라, 이런 특별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중계방송을 하는데 썰렁한 관중석을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 추이를 보니 전체의 33%인 35만 1000여 장만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속타지만 미국 NBC도 걱정이 태산이겠군요. 중앙일보를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1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35살 환자가 프랑스 리옹 제1대학 연구진의 실험으로 다시 일어났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뇌의 그 바깥쪽에 위치한 뇌줄기에서 뻗어나온 신경섬유를 끊임없이 한 달 동안 전기로 자극을 주었더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20살 때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되고 15년 누워있던 프랑스 청년을 깨운 겁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최근 대북 제재가 먹히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간 북한이 중국에다가 석탄과 철을 팔아왔는데 대북 제재 이후에 수출 비율이 30%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 것, 이것이 주요했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 자, 이런 뉴스와 함께 중요한 뉴스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심으로써 프로그램을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전화번호 샵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SBS 고릴라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상청 가보겠습니다. 이서연 리포터. 네, 비구름은 물러갔지만 그 뒤로 황사가 약하게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일부 내륙으로 안개도 짙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먼지와 안개가 사라지겠고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7.5도를 가리키는 등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1도, 대전 14, 광주 17, 부산 18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와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서울 1도, 대전과 대구 3도로 내려가고요. 모레 수능 당일에는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인 곳이 많겠습니다. 시험장 가시는 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난 일요일 서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 위임식, 즉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김삼환 원로 목사가 세운 초대형 교회, 따져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명성교회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에 기독교계 안팎에서는 교회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하나 목사 측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지만 담임 목사직 승계 절차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요일 명성교회에서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세습이라면서 반대하는 일부 신도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를 의식했던 김하나 목사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세상과 교계의 우려를 공감합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려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우려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김하나 목사는 나는 명성교회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세습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때마침 당시 명성교회가 속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은 세습 방지법을 규칙으로 제정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세습을 금지한 교단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 학교에서 있었던 김하나 목사의 4년 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세습하기, 교회를 이어받기 위해서 완전히 난 사람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함께 앉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면에서 총회의 결의가 그냥 명성교회 세습 못하게 하는 결의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결의라고 저희는 존중하고. 한편 김하나 목사 위임 반대 측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 서울 동남로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승계가 불법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 되는 해네요. 어제 문화방송 김장겸 사장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즉 MBC 제1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71일 만입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같은 날 저녁 MBC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한편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는 김장겸 사장을 옹호하는 김광동 이사와 이에 반박하는 최강욱 이사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건 정권에 의해서 김장겸 사장이 축출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MBC가 정권 비판 보도를 할 수 있겠냐는 김광동 이사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김장겸 씨가
정권 비판 보도를 잘할 것 같아서 사장으로 뽑았냐며 반박하는 최강욱 이사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영방송의 위상이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고 그건 붕괴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바뀌었다고 사장이 바뀌어야 된다면은 그 권력을 누가 어떻게 견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그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사장을 바뀌는 게 말이 안 된다? 정치적 희생양이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자기를 보호해야지 최고의 보루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한 걸로 보도된 적이 있죠. 심지어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다양성을 저해하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파면시키고 해고시키고 사장으로 있은 후에 뭐가 잘 됐냐고요 지금. 광고 수주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영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구성원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습니까? 방송이 멈추고 드라마까지 파행되는 상황 MBC 창사에는 처음입니다. 한겨레 사설에는 9년 만에 방송 정상화에 전기를 맞게 됐지만 노조원들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란 말조차 민망하다라는 평가가 실렸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출연자, 제작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의 MBC 정상화 전략 이런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지요. 이걸 받아다가 김재철 체제는 실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MBC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었고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금 체불 의혹을 숨기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노동부가 조사를 확대하려 하자 성심병원은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성심병원 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더니 수백만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논란이 안 됐다면 입금됐을 돈이었을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아파트터를 특혜 분양받은 다음 200억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13년 고엽제 전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아파트 터 약 13,000평을 분양받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은 곳은 고엽제 전후의 주택사업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의 관제 데모를 우회 지원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증원될 때는 수상한 방식의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인원 증원과 관련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건은 2012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하고 청와대 보고까지 된 서류인데 컴퓨터로 작성된 문건 중간중간에 특정 문단 전체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글씨의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연좌제를 도입하겠다. 연고지를 탐문하겠다. 이런 내용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 특정 성향의 인물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내부 전산망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손글씨를 작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역임했는데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이자 안보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비서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과정에서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김태효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MBC 김장겸 사장 해임 소식을 들으셨을 때 접하셨던 이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씨도
검찰이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향해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다스라고 말이죠. 다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추가합니다. 이 소식.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계속되고 있죠.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스의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다면 이 퍼즐이 완성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를 사실상 공짜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이시영 씨는 자산 규모 11억 원의 SM을 설립했습니다. 이 SM, 연예 기획사 이름 같기도 한데 그건 아니고요. 이 자동차 부품 제조와 판매를 주로 하는 업체로 다스와 흡사한 회사인데요. 이 SM이 지난해 다스의 핵심 납품 업체인 다온을 인수한 것입니다. 다온은 연평균 매출액이 약 600억 원 규모로 해마다 10억 원씩 영업이익을 내던 알짜 기업이었는데요. 자산 규모 11억 원의 SM이 자산 규모 400억의 다온을 인수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마술인데요. 다온의 매각 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한 관계자는 다스가 전체 매각 과정을 관리해왔고 SM도 다스가 선정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온을 100만 원에 넘겼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SM이 다온을 공짜로 인수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김용민의 MB브리핑이라고 바꿔야 할 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수천억 원대 해외 자원 투자 실패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국내 최초의 3호 유전 펀드인 마이에셋 1호 펀드와 산업은행 주도의 트로이카 해외 자원개발 펀드가 지난해까지 모두 3,300억에 이르는 손실을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8년 농협은 마이에셋 1호 펀드에 17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몇 차례 손절매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농협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지난해 160억 원을 잠정 손실 처리했습니다. 산업은행 역시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난해 5월 펀드를 청산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3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냈습니다. 김영권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농협이 투자 손실을 보는 동안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또한 농협은 2008년 캐나다에서 210억의 대출 사기를 당하기도 했는데 1년의 투자 실패는 이명박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꼽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함께 농협이 자주 언급된 만큼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문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 캐나다 토론토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농협에서 했다가 210억을 원금 손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당시 권력 핵심부가 개입됐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대출 경위라든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용민 파일.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 출국하기에 앞서 한 말. 그 입에서 정치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는데
본인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우선 국가정보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이 보수단체와 상의해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논평을 내게 하고 경찰은 노무현 일가 첩단들의 권력비리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 엄벌하라! 다음은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종로에 있는 토속촌이라는 삼계탕집을 세무조사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종로 그 선거구 때 도왔다는 이유로 우리들 병원, 그러다가 결국은 별로 나오는 게 없어서 태광실업이라고 하는 이제 큰 기업을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또 검찰,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 국정원 담당 직원이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시계 수수권 등은 중요 사안이 아니니까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경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 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는 조현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발언이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현호 경찰청장은 사과했지만 송구스럽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가기록물절도범으로 몰았는데 열람만 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철저히 묵살. 열람권을 가진 대통령이 집에서 컴퓨터로 열람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서울 와서 보라고 하냐.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해킹 가능성도 없는데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가기록을 유출했다는 악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다른 어떤 해명에 앞서 불법 반출한 국가기록물을 반환함으로써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이후 광우병 반대 촛불 시위 때에 이명박 대통령 편에 서서 지지자를 설득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일로 정권 퇴진을 진심으로 믿고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의 헌정 질서의 원칙에서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연결식 당일 수원 화장장에서 어떤 지지자가 KBS 마이크에다 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정치보복한 일이 없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혹시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상식에 벗어난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요. 내가 하면 정의구현, 남이 하면 정치보복,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정남정이 되는 건가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SBS 러브 FM 103.5, KNN 러브 FM 105.7, 서울과 부산에서 접하실 수 있는 저희 방송 주파수입니다. 창원, 거제, 통영, 김해, 밀양에서는 90.9로 주파수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앞으로 들어온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우윤재님, 드디어 인간이 신도 이용하기 시작했군요. 국내 최대의 교회에서, 국내 최대의 교회는 아니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국내 최대의 장로교회가 되겠군요. 명성교회가. 이 교회에서 교회의 기업화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을 보니 이제 기독교도 저물어 가는 것인가요? 네, 깊은 탄식이 느껴집니다. 5949번 쓰시는 분,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지상 최악의 세습 정권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그들보다 더 교활한 수법으로 세습을 답습하는, 네, 그런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네요. 라고 하셨고, 장미숙님, 또 한 번의 겨울이 오기 전에 MBC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느 정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찾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지현님, 김용민의 MB 브리핑 너무 웃겼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요? 또 어떻게든 진실이 숨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 40억가량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병기 전 원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직 국정원장을 줄 소환해서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청와대 측에 상납 요구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납의 종착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머지않았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전망으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이 가운데 3명은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에도 입성한 재선 3선 의원이고 2명은 20대 초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시작된 이른바 국정원 게이트 사건이 정치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전병헌 의원의 보좌진들이 롯데가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보좌진들의 혐의에 전병헌 수석이 관여했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했던 전병헌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병헌 수석은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논두렁식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검찰은 롯데가 전병헌 수석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기프트 카드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 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전병헌 수석의 자녀가 사용한 것인데요. 이에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전병헌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병헌 정무수석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병헌 수석의 검찰 소환이 이루어질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SBS 한겨레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5월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선 뒤 6개월 만에 다시 바른정당의 간판이 된 것입니다. 유승민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진정한 보수의 새길을 열기 위해 힘과 용기를 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수락연설 일부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바른정당을 지켜주십시오. 보수가 새로 태어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철학도 정책도 없는 무능한 보수의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한 보수의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강하게 만들고 민생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바른정당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 창당 이래 최대 33석이었던 의석이 22명의 자유한국당 복당으로 11석, 즉 3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로 추락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이 탈당기를 냈고 오늘 자유한국당에 복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으로 활로를 찾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와 통합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덧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2012년 KBS, MBC, YTN 파업 당시 3사 노조원들이 참여해서 만든 뮤직비디오가 있었습니다. 노래는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MBC 제1노조가 어제 김장겸 사장 해임으로 긴 투쟁을 끝냈는데요.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가사가 주목되는 노래 흰수염 고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